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게 선언이나 조건문 바로 문장 앞에 부정이 이렇게 있는 경우 복잡하게 되겠죠.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아까는 1, 2, 3번만 얘기해 드렸는데 0번으로 하셔야 될 게 가지가 아닌 거를 먼저 없애기는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거는 이렇게 부정 용어가 난나데이라든가 부정어가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논리적 참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드모르간 규칙과 그런 거를 조합해서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not에 not이거나 be인 문장과 동치가 되죠. 이 상황에서 not A or B의 부정이니까 이거는 A이고 not B라는 문장과 부정이 되죠. 연언을 분해하는 규칙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치 문장 한번 찾아보시면은 not A or not B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선언을 분해하는 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사용하셨으면은 이 분해 규칙 뭐 이름 옆에 적어 주시고 여기에 체크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선언 분해 규칙 같은 경우도 not A and not B, and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and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쌍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이면 B다, and B면 A다 가 전체 부정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게 not의 A에 이면 B 이거나 not의 B 이거나 A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계속 가볼게요. not의 not A or B가 되고, 또 다른 문장 not의 not B or A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A이고 not B 이거나네요. B이고 not A라는 문장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or 문장이니까 가지가 이렇게 쳐질 거고, and 문장이니까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and B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되는 거고, B and not A 해서 이 부분도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A와 B의 쌍조건문에 이렇게 부정으로 간다는 거는 A가 참이고 not B가 참이거나 not A가 참이고 B가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의 제시를 하는 게 그 드모르간 규칙 같은 걸 써가지고 동치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규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제가 빠뜨리면 안 되니까.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 요약을 해보면 진리나무의 전제들로부터 분해 규칙들에 의해 분해된 각 문장들까지 나열을 가지라는 그냥 이름으로 하는 거죠. 가지. 진리나무의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에 모순 관계가 있는 문장들이 발생하면 닫힌 가지, 그냥 닫혔다 여기시면 되는 거고요. 가지가 닫히지 않았을 경우 열린 가지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논증에서 사용되는 전제들과 결론의 부정을 나열한다. 논증이 A, B이면 C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1번에 A, 2번에 B, 3번에는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니까 낫시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가지를 닫는데, 여기 부정이 있는 문장은 최대한 부정을 없애주고 낫시면은 그냥 C로 만들어준다든가, 낫의 A or C 뭐 이런 게 되면은 not A, not C 뭐 이렇게 되겠죠. 제일 앞에 부정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지가 닫히는 것부터 먼저 제시를 해주되, 가지가 벌려지는 거 말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찾아가지고 닫히는 거를 최대한 닫고, 그래서 모든 가지가 닫혔으면은 논증은 타당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모든 가지가 닫히지 않았다면은 과정 3을 행한다. 세 번째로 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가지별로 모든 전제들이 분해 규칙에 의해 분해되었거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전제를 다 사용할 때까지 가지가 닫히지 않는 경우에 계속 이 전제를 써가지고 계속 열려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제들이 체크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로 가는데, 체크되지 않은 전제의 분해 규칙을 사용해서 전제를 분해한 경우 과정 2를 행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전부 다 안 닫히면 여기에 전제 중에 쓰이지 않은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적용해서 닫을 수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닫혔다라고 하면은 타당한 거고, 하나라도 이제 안 닫혀 있는 거면 이제 부당한 거죠. 모든 전제를 이제 이미 다 분해했는데도 닫히지 않으면 부당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강의록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이렇게 전제가 이렇게 있고, 전제가 두 개네요. 전제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결론에 이제 부정을 적은 그런
문장으로 돼 있는 거죠. 그 강의록에 이제 풀이도 있는데 한번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이 제일 먼저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있고,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2번과 3번을 먼저 좀 하는 게, 부정을 먼저 없애는 게 낫고, 그리고 이거를 분해했을 때 일직선으로 나오겠네요. 3에서 부정 선언 분해죠. 그리고 했으니까 여기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2번으로 또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나오고 나띠가 나오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2에서 부정 조건문 분해 이렇게 7번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지가 쳐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까지는 모순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낱나데이와 이거나 낫시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데이와 낱나데이가 바로 모순이 되는 거죠. 뭐 모순이 빨리 나오겠다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먼저 해가지고 이제 가지를 빨리 닫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4번, 8번 이렇게 해가지고 모순으로 닫아주시고, 그럼 B가 아직 열려 있으니까 9번이 되겠네요. 9번에 낫B 이거나 낫시 해가지고 이거는 8번에서 조건문 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B와 6번과 9번이 이제 모순이니까 이거 닫아주시고 69 적어주시고, 낫시가 위에서 어디 되는 게 없죠. 여기 낫시가 있고 낫시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지가 열리죠. 근데 지금 전제들과 결론을 전부 다 분해를 했잖아요. 전부 다 분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어지고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당한 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당한 그런 케이스가 될 테고,